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7월 말 한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중요한 단원입니다. 교재 143페이지 금지행위부터 진행합니다. 금지행위는 원래 중요한 단원이었죠. 당연히 출제되는 단원이었는데 원래 많이 추가가 되고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는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 여러분들은 한 시간 임하시면서 이제 한 문제씩 맞추어가는 시간입니다. 금지행위 하나 아니면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지금 여기 13문제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단원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충실해서 꼭 점수에 연결하도록 그렇게 갈 겁니다. 자, 143페이지 금지행위 보시면서 이론을 공부했던 게 있으니까 암기표 살짝 한번 내보십니다. 암기표 11번 봅니다. 자, 암기표니까 말 그대로 이 시간에 암기합시다. 공부도 다 돼 있으시지만 11번 암기표를 보시면 개공사 등의 금지행위 해놓고 갈로 열고 임의적 등록 취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굳이 적은 이유가 있겠죠. 여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또는 3년 징역에 3천만 원 벌금이라는 센 형벌을 취하지만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금지행위는 개공사가 위반하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부터 잡아놓고 자 1년에 1,000만 원짜리 암기합니다.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오른쪽에 3년에 3천만 원짜리가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또 시세를 조작하면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게 두 개가 도입이 됩니다. 3년에 3천인데 밑에 누구든지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금지행위고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13문제를 계속 돌리겠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금지행위는 33조입니다. 이 법 33조 원래 1항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33조 2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은 좀 더 신경 쓰셔야 되고 33조 1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지금 체크하셨죠?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데 정서를 직접 거래 또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3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법이 두 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표시합니다.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역시 3년에 3천이 이번에 신설됐으니까 신설된 건 특별히 잘 봅니다. 자, 이게 33조 1항으로서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니까 개공사 등이라 하면 개공사, 소공사, 보조원, 그리고 법인의 사원, 임원 등 중개업을 하는 자들은 전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지행위죠. 그런데 이번에 33조 2항의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가 누굴까요? 매도인도 하면 안 되고 매수인도 하면 안 되고 일반인들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방해를 유도하면 얼마? 3년에 3천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좀 이따가 문제에서 만나겠지만 방해 유도라고 두 개를 적었지만 사실은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4개입니다. 전부 유도하면 전부 유도니까 합쳐서 방해 유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신설된 것들이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방해 유도하는 행위는 요 지금 별표한 것들은 부동산 거래를 교란하는 교란 질서 행위라는 교란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된 이것들은 특별히 교란을 신고하는 센터가 준비되어 있고 그 신고센터에 대해서는 수업 마무리 때 관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암기합니다. 지금 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33조 금지행위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것 첫째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하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천인데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더라도 3년에 3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 33조 2항은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뭐 방해를 유도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해 유도하면 3년에 3천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누구든지에 적용되고 지금 신설되는 별표했는 것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것 하면 도입되는 것 요거 두 개를 의식해 놓고 보고 계셔야 되고 마지막 시간에 정리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까? 그 하면 뭐 거짓된 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길도 안 나는데 내년에 길 날 거니까 지금 비싼 값에 사놓으세요 하는 거 거짓된 은행. 금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협조하면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하거나 협조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입니다. 정서를 거래하면 대표적으로 뭐 주택 청약 정서 이런 거 있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것들을 거래하다가 걸리면 3년에 3천.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금지합니다. 투기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누구든 개공사 등은 3년에 3천에 해당되는데 자 이번에 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거 위반하면 3년에 3천에 해당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 들어갑니다. 지금 암기하셨죠? 자, 143페이지 1번 33조 1항 금지행위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금지행위는 개공사, 소공사, 보조법 및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의뢰인과 같은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옵니다. 지금 문제가 33조 1항에 대해서 물었잖아. 그죠? 2항이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걸 알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번 O. 2번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금지 행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의뢰인은 금지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X예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습니다.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1년에 1,000이잖아. 그죠? 그럼 개공사는 초과 금품을 받았으니까 처벌되지만 그것을 초과해서 준 의뢰인에게도 처벌하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 그죠? 의뢰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개공사 등에게만 적용되는 금지행위잖아. 지금 그죠? 직접 거래를 하면 금지행위인데 개공사가 의뢰인의 물건을 직접 사면 3년에 3천인데 그걸 판 의뢰인도 처벌하느냐? 지금 이렇게 물었잖아. 그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 2번입니다. 3번 개공사의 금지 행위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개공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옆에다가 당연한 이야기고 4번 개공사가 금지 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들었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5. 소공사가 금지 행위를 하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맞죠? 틀린 게 그래서 2번인데 자격 정지 사유 밑에 하나 적죠? 금 들어왔잖아. 금지 행위는 자격 정지입니다. 두 사람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 금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인데 1번 지문이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합시다. 넘어가면 2번 문제. 자, 역시 33조 1항 금지 행위에 대한 판례들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으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다. 옵니다. 옆에다가 일부 무효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300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서 전체 300만 원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할 것이다. 일부 무효가 적용됩니다. 5.
2번 개공사가 탈법적 목적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 등기도 하지 않고 바로 넘겼다 이 말이잖아. 그죠? 미등기 전매가 탁 들어오면 셋째 줄에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판례가 그렇게 정했다고요. 그래서 등기 안 하고 거래하는 것을 투기 조장입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5. 3번 개공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자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직접 의뢰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5예요.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겠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 매도인이 우리 아파트를 좀 팔아주시오 하고 중개가 을에 들어오니까 개공사가 멀리 갈 것도 없다. 내가 살게. 이것을 직접 거래라 그러고 직접 거래는 3년에 3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 갑하고 거래하는 건 당연히 직접 거래인데 갑의 심부름을 대신하는 자를 수임인 이릅니다. 법률 행위를 대신하면 대리인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판례는 요 대리인과 거래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무엇으로 본다? 직접 거래로 본다라는 판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당사자하고 하는 건 당연히 직접 거래고 대리인이나 수임인과의 거래도 직접 거래에 해당합니다. 5. 4번 직접 거래 금지 행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공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될 필요는 없다. 없다 때문에 X. 자, 봐요. 지금 직접 거래가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를 하니까 개공사가 그래 내가 살게. 그래서 직접 거래가 적용되니까 직접 거래 금지 행위는 의뢰를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판례는 의뢰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래 되는 걸 살짝 고쳐서 없다 해놓고 지금 틀린 걸 찾아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판례는 항상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를 반대로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 과목에서도 민법이든 등기든 타 과목에서 판례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그 중간에 있는 법조문 법률 용어를 다 알면 좋지만 어렵다고 내용이. 그죠? 항상 마지막에 이다 아니다 없다 있다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라고 의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보다시피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례를 없다 해놓고 틀린 걸 답으로 찾아라 그렇게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항상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4번 5번 개공사와 매도인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 당연히 금지 행위에 해당하죠. 초과 금품으로 해도 되고 거짓된 은행이다 이래도 되잖아요. 1억짜리 물건을 매도인하고 짜고 야 우리 2억이라고 하자. 그래서 2억으로 높게 가격을 잡아놓고 1억 5천에 파는 행위. 그죠?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당연히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것들입니다. 자, 3번은 해답도 넘어갔으니까 멋지죠? 33조 1항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걸 찾는데 금지 아닌 걸 찾으면 나머지는 금지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1년에 1000이다, 3년에 3000이다를 같이 적으시면서 문제를 풉니다. 시작. 자료 보셔도 되고 칠판을 보셔도 되고 어쨌든 풀어냅니다. 해답만 보지 마시고 해당되는 금지 행위의 형벌을 적어봅니다. 빠르게 적습니다. 3311 이렇게. 자, 확인합니다. 틀리는 게 발생하시거든. 꼭 그 부분만큼은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 1번부터 주택청약예금 정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정서 탁 들어오면 자동으로 얼마? 3년에 3천의 금지행위입니다. 2번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다. 거짓된 은행 옆에 1년에 1000 적혀 있어야 됩니다. 탈법적 목적의 미등기를 전매하였다. 미등기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투기 조장 연결하라 그랬죠. 3년에 3천의 금지행위. 전매가 허용된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여러분 전매라는 것은 등기하지 않고 거래하는 걸 전매인데 전매가 허용이 됐다. 그럼 등기하지 않고도 거래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허용된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옆에다가 착한 행위. 그죠?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5.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인데 중개대상물을 매매업을 하면 옆에 얼마? 1년에 1000이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형벌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4번 문제 한 번 더 합시다. 밑에 해답 딱 가려 놓으시고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시면서 해당되는 것 형벌을 적어 넣습니다. 시작. 적으셨습니까? 갑시다. 4번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한 중개대상물의 매매 중개를 제한한 단체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3년에 3천 적혀 있어야 됩니다. 2번 개공사가 법정 보수 최고액을 받고 별도로 이중섭의 그림 한 점을 받았으나 가합품인 경우 제목도 굉장히 가짜였답니다. 가짜행위를 말거나 초과 금품 옆에 얼마로 돼 있어야 된다? 1년에 1000.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절대로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000의 금지행위. 3번 개공사가 개발 제한구역, 요즘 말도 많은 그린벨트 안에 있는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하였답니다. 옆에다가 할 수 있는 행위, 그죠? 여러분이라도 그린벨트는 땅 잘 안 사겠죠? 왜? 개발이 잘 안 될 거니까. 그렇지만 사고 팔 수는 있잖아, 그죠? 주의하시고. 이거를 지금 개발 제한구역으로 들어왔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토지를 중개했다. 해도 된다, 안 된다? 되지, 그죠? 그래서 3번이 금지행위 아닙니다. 4. 개공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를 통하여 의뢰를 받는 것. 그걸 뭐라고 공부합니까? 무등록업자와 알면서 협조행위하면 1년에 1000에 해당합니다. 5번 개공사가 당사자 동의를 얻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합니다. 쌍방 대리 얼마? 3년에 3천. 동의를 받아도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민법은 쌍방이 해주세요 하면 동의를 하면 인정을 해줘요. 대표적으로 법무사들이 권리를 이전하는 자와 취득하는 자 서류를 가지고 와서 등기를 진행하잖아, 그죠? 그래서 법무사는 쌍방대리 하고 있다고, 그건 당사자들이 해달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사법은 허락을 하였더라도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민법과 중개사법이 충돌을 하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시험 문제에서 자기는 하기 싫은데 당사자들이 해달라고 쌍방대리를 했다.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X입니다. 3년에 3천에 해당하는 문제.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갑니다. 넘어가서 5번 문제. 역시 금지행위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33조 1항 금지행위에 대해서 역시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개공사 A가 개공사 B의 중개로 매도인 C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O예요. 자, 무슨 판례인가 하면 개공사가 개공사와 거래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라는 판례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고 있는데 이 개공사도 자기 아파트 하나 살 수도 있어야 되고 자기 집을 하나 팔 수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의뢰인과 거래하면 직접 거래에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다른 개공사한테 의뢰하여 거래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라는 판례입니다. 근데 판례는 그렇게 들어오지만 참 웃기는 모양이죠. 제가 아파트를 하나 팔고 싶어, 내 집을. 그러면 자기가 팔면 직접 거래에 걸리니까 박 사장님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중개를 하는 개공사가 그렇게 의뢰하라고요. 그럼 박 사장이 수수료 줄게, 우리 아파트 잘 팔아주세요 하면 박 사장이 이렇게 보면서 어디 아프나 이래 생각 안 하겠어요. 자기도 중개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죠? 모양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개공사가 개공사와 거래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라는 판례입니다. 2번 보조원 D가 본인 소유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당연입니다. 보조원도 직접 거래를 금지합니다. 이게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잖아요. 3번
개공사가 거래 계약을 체결시킨 후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관련 서류를 건네받는 이행 행위를 쌍방대리하는 것은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예요. 이행 행위 아까 법무사들이 할 수 있는 행위 그런 행위다 그랬잖아. 그죠? 해당되지 않는다. 오. 4번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 등을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에 상가의 분양계약서 거기 길게 동그라미에요. 상가의 분양계약서도 포함한다. X예요. 지금부터 상가 분양계약서는 정서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게 판례예요. 상가 분양계약서는 정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 5번 개공사가 의뢰인과 합의하에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더라도 금지에 해당합니다. 합의하여 수수료 초과해서 받는다면 전부 위반하고는 저 사람이 주던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개보수는 강행 규정이에요. 절대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 옳지 않는 거 4번 체크하시면서 상가 분양계약서 정서 아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십니다. 자, 6번도 해답이 또 넘어갔으니까 금지 행위로서 옳은 것 하나 찾습니다. 50초 동안 옳은 것, 그럼 틀리는 거 4군데 표시합니다. 시간도 잽시다. 시작. 50초 됐습니다. 자, 50초에 한 문제씩 엮어가는 시간들이죠. 옳은 것 5번으로 예고했으니까 5번 봅시다. 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말하여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죠? 1년에 1000에 해당되는 거짓된 은행입니다. 자, 5번이 오라면 1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의뢰인과 단 한 번 직접 거래를 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X예요. 직접 거래 3년에 3천에 해당합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2번 개공사가 거래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쌍방대리는 금지되지만 까지 맞죠?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거래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다니까요. 쌍방대리 3년에 3천. 3번 개공사가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은 보수의 합산액이 법정 보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슷하게 보이십니까? X입니다. 다음 시간에 진행되지만 중개보수는 일방으로부터 받는 계산을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일방. 그래서 항상 수수료 계산하고 나면 한쪽에 받는 건데 모두에게 받는 것 하면 그거를 2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 초과가 아니고 일방으로부터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3번도 틀렸고 4. 개공사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도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모르고, 자, 모르고 일단 동그라미 한번 합시다. 모르고 그로부터 의뢰를 받았더라도 이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X입니다. 항상 여기 보시면 무등록업자와 알면서 협조행위입니다. 금지행위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암기표 다시 11번 암기표 다시 강조되어 있는 거 보셔야 됩니다. 거기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할 때 옆에 뭐라고요?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모르고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면서 하면 위반이다 라는 것도 이 시간에 하나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7번 드디어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죠. 33조 1항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 처벌 기준이 다는 것은 뭐 처벌을 알아야 기준이 다른 걸 찾아내죠. 1번부터 5번까지 1133 적습니다. 시작. 그래야 기준이 다른 놈이 나타나겠죠.
자, 빠르게 적으시고 틀리는 거 관리하셔야 됩니다. 1번 보수와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얼마? 1년에 1000. 2번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실을 알면서 정확하게 돌았죠. 무등록자와 협조행위 얼마? 1년에 1000. 거짓된 은행으로 판단을 거르치게 하면 1년에 1000. 단체를 구성하여 또 돌았습니다. 단체를 시세를 조작하면 얼마? 3년에 3000. 5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1년에 1000.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 형태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금지행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수업을 하면서 제목하고 형벌을 틀에 잡아놓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훈련할 겁니다. 8번 넘어갑니다. 33조 1항에서 개공사의 금지행위로서 역시 옳지 않는 것 계속 중복되죠. 이 5개가 전부 판례입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1분 동안 해답 딱 가리시고 옳지 않는 것 찾습니다. 전부 판례를 공부합니다. 자, 1분 지나갑니다. 금지행위에 대해서 판례 드리고 옳지 않는 것 답부터 봅니다. 4번. 자, 개공사가 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보수를 받은 경우 보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표에 0.4%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 해석해서 0.5%를 받았다. 금지다 아니다. 금지입니다. 그렇게 인정해주면 전부 수수료 초과해서는 나 표 잘못 받는데 지금 그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더라도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4번이 틀린 거. 자, 1번 판례는 이런 거죠.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거짓된 은행을 하면 안 되는데 중요사항이 어떤 거냐 하고 하니까 셋째 줄에 보시면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건에 대한 중요사항이 어떤 거죠? 이게 아파트라고 치고 아파트를 팔아달라 사달라 하면 아파트에서 중요한 사항 가격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면적 중요하죠. 아파트 소재지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거짓된 은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의식하시고 자 2번 판례 중개대상물이 중대한 하자를 알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도 금지로 행위로 본다. 대표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축대가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비밀을 알면 이야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그게 성관주의입니다. 이거 안 하면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판례. 3번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금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예요. 자, 권리금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수수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권리금을 받아준 대가를 받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라는 판례. 5번 보수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자수표를 받은 경우 당자수표가 사후에 부도 처리되더라도 초과 보수에 해당한다. 오예요. 여러분 당자수표는 지금 받았지만 한 달 뒤에 결제가 되는데 받을 때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면 그 수표가 부도가 나서 제로 한 푼도 못 받았더라도 초과 금품으로 본다라는 판례. 굉장히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쫙 묶어놨습니다. 5가지 잘 체크하시고 항상 지금은 판례가 맞는 것으로 연결됐지만 끝부분을 돌릴 수 있다 그랬죠. 가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포함된다를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걸로 건다고요. 그래서 판례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자, 9번. 역시 33조 1항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계속 반복입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등기하지 않는 건 뭐라 그랬죠? 투기 조장에 해당합니다. 3년에 3천. 2번.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보수 한도 내에서 차익을 받는 행위. 자, 순가라는 것은 지금 이거를 10억에 팔아주면 나머지를 수수료로 하자. 이게 순가인데 그 개공사가 15억에 팔았어요. 그럼 수수료가 5억이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순가 중개계약을 했는데 받은 것이 수수료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그게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순가 중개계약 자체는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3번.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매 당사자들의 급박한 사고로, 꼭 이래 이야기한다니까요. 출제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급박한 사고로 인해 매매 당사자 모두의 위임을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당연히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쌍방대리. 4번. 주택 상환 사채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업으로 하는 행위. 그래서 주택 상환 사채가 여러분은 정서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정서를 거래하면 얼마? 3년에 3천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 5번.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여러분, 임목은 중개대상물이죠. 토, 건, 입, 광, 공. 임목은 매매업을 하면 1년에 1000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을 매매업을 하면 1년에 1000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게 2번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10번부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33조 2항하고 또 설명해 주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신설된 겁니다. 에 해당되는 것을 5개 중에서 골라보시오.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밑에 해답 딱 가리시고 누구든지 해당되는 것, 그게 해당되는 것 동그라미 아니면 X 표시해 봅니다. 시작. 1분 동안 읽습니다. 자, 이 정도가 1분입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사실상 해당되는 거 5개 다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목적으로 한번 읽게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시 안 하면 잘 한번 읽을 기회도 잘 없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33조 2항이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 방해,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유도하는 게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걸 지금 원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공부합시다. 기업.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다 똑같습니다. 를 이용하여 둘째 줄에 유도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도 동그라미. 니은 마찬가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하여 셋째 줄에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공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면 유도 동그라미. 세 번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똑같이 나가잖아요.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도 다시 동그라미. 리얼,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의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해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 개공사 등에게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현저하게 낮게 표시 광고 등을 하는 유도하는 행위 하여서는 안 된다. 유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방해 유도 행위다. 이렇게 공부했고, 이거 전부 다 하나하나가 3년에 3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2개로 했지만,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방해 유도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새겨 놓으시고, 이 5가지는 아까 뭐에 해당된다 그랬죠? 부당한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고요. 교란 행위라는 게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 여기다 2개 더 있지만 일단 요 5가지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5번. 자, 11번 갑니다. 기출문제로서 금지행위가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세게 했지만, 자, 11번 해답이 넘어갔으니까 보시지 말고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 찾으시오. 자, 출제된 지문은 다시 출제됩니다. 암기하다시피 지문을 보셔야 됩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 답은 3번. 자,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했다. 직접 거래 얼마? 3년에 3천을 설명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금지가 아닙니까?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인 개공사 안마 시슈숍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부했죠. 법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개인은 당연히 문구점을 업으로 할 수도 있다. 5. 2번 법인인 개공사가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법령상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아주 조심해야 되죠. 초과 금품이 들어오더라도 법인은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수 있고 그때 받는 금액은 상담료라 그랬잖아. 그죠?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가 적용 안 되죠. 상담료는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받는 금액이니까 초과 금품이 들어오더라도 금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초과 금품으로 딱 명기하잖아요. 아니다. 4번 개공사가 자신의 아들이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공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개공사와 거래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다를 가르쳐 줍니다. 5번 개공사가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우리는 쌍방 대리를 금지하지 일방 대리 금지하지 않습니다. 자, 해당되는 것 3번입니다. 오른쪽 12번 문제도 기출된 금지행위입니다. 역시 해답 한번 가리시고 수준을 한번 엮어봅니다. 틀리는 것 찾으시오. 기출문제는 간략하죠. 그죠? 정확하게 명기도 되어 있습니다. 또 내용도 단출하죠. 자, 틀리는 것 답은 4번. 개공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효력 규정이다. X예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효력 규정, 강행 규정 이런 말이 들으면 좀 어렵죠. 다시 암기표 한 표 보십시오. 거기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암기표 11번 금지행위. 자, 암기표 11번 금지행위 오른쪽 3년에 3천만 원짜리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 시세 조작, 단체 구성은 3년에 3천인데 정서 옆에는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자, 여러분 지금 거짓된 은행은 금지행위죠. 거짓된 은행을 하고 만약에 계약이 체결됐다면 그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계약은 유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약은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계약은 유효하더라도 처벌은 받겠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그죠? 그래서 금지행위의 계약은 전부 유효합니다. 효력 요건이 아니라고 그냥 위반했으니까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정서를 거래했는 건 이 자체를 뭘로 본다? 무효로 보니까 요것만 효력 규정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한번 잡아봐요.
자, 금지 행위를 한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고. 그 대신에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고 처벌을 받는 거예요. 계약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12번에 4번 틀리는 것. 개공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금지 행위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고 뭐 위반했으니까 강행 규정의 위반이에요. 효력 규정은 딱 하나 있다니까요. 뭐 정서를 거래하면. 그래서 정서 등은 처분할 수 없는 것들을 처분했기 때문에 처벌도 받지만 효력 자체도 무효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력 규정은 아니다를 한번 익혀보는 시간. 자, 나머지 다 맞습니까? 1.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5. 2번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5.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인 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래 들어오면 달라지죠.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거래하면 그거는 금지 행위예요. 그게 정서가 된다고. 투기과열지구가 무슨 뜻이죠?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는 지역. 서울은 25개 구 전부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분양권을 거래하면 금지행위에 해당되겠지. 3번 아까 했죠.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 대금과 지급기일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 자, 분양계약서 동그라미 해보시고 거기 3번의 조문이 첫째 줄에 상가 전부의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니까 이거 상가 분양계약서는 정서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거 익혀 놓으셔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기출된 지문이니까 그대로 새기셔야 됩니다. 5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미등기 탁 들어오면 이거 뭐다? 투기를 조장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출제된 지문이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익히셔야 돼요. 자, 13번 문제가 작년의 금지 행위입니다. 이 정도로 출제됐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맞추겠습니까? 해답 가리시고 금지 행위 옳은 것 하나 더 찾습니다. 작년 중개사법이 비교적 어려웠다라고 평가하는데 금지 행위는 가볍게 돌았습니다. 이렇게. 자, 확인합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3번. 간략하게 돌았죠. 개공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얼마에 얼마죠? 3년에 3천입니다. 자, 나머지 1번. 법인인 개공사의 사원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개공사 등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2. 개공사가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X 3년에 3천의 금지행위. 4번 법인인 개공사의 임원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X입니다. 임원에게도 적용합니다. 마찬가지 5번 중개보조원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의뢰인 중개보조원도 개공사 등에 해당되죠. 3년에 3천에 해당되는 금지행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쭉 이렇게 체크를 하며 보니까 그죠? 금지 행위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지금도 여러분 느끼시는지 몰라도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었습니다. 전부 다 나왔지만 뭐 초과 금품 투기 조장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었지만 직접 거래 쌍방 대리가 제일 많이 나왔고 직접 거래에 관련되는 판례 거의 수의민이나 대리인과 거래하는 것도 직접 거래로 본다. 이거 특별히 하나 더 기억하시고 쌍방 대리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허락을 하더라도 쌍방 대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판례도 좀 더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지 행위를 정리하셨다면 여러분이 관심도 많으시고 또 중요한 단은 중개 보수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르지만 10분 쉬었다가 진행합니다.